눈에 보이는 것과 지켜야 할 것은 다르다. 아버지의 유언이었습니다. 형들은 웃으며 재산을 나누어 가졌고 막내는 무덤 하나만 받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무덤을 3년 동안 지킨 막내 부부. 그들에게 하늘이 내린 복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것은 때를 기다린 무덤과 묵묵히 지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조선 중기 정권이 막 바뀌려는 어느 가을밤이었습니다. 한 양반 가문의 집안 어른이 병상에 누워 있었지요. 병든 아버지는 세 아들과 그들의 부인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방 안 아들들은 숨을 죽이고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들은 방문 밖에서 고개를 숙인 채 기다렸지요. 아버지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들의 얼굴에 긴장이 감돌았지요. 그러니 오늘 너희에게 내 재산을 나누어 주고자 한다. 첫째와 둘째는 서로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막내 아들만이 고요히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세 아들을 차례로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희는 저마다 다른 것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거라. 아버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지켜야 할 것은 다르다. 그 말의 뜻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무언가 중요한 말씀이 이어질 것임을 느낄 뿐이었지요. 아버지는 먼저 첫째 아들을 불렀습니다. 큰아들, 예, 아버지. 첫째 아들이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게는 집 동쪽의 논바지열 마지기와 소 2마리를 주마. 그 땅은 비옥하여 해마다 풍년을 거두는 곳이니라. 첫째 아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논밭은 고을에서도 손꼽히는 좋은 땅이었지요. 아버지, 큰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첫째 아들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방문 밖에서 듣고 있던 첫째 며느리의 입가에도 미소가 걸렸지요. 이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둘째, 예, 아버지. 둘째 아들이 공손히 나아갔습니다. 내게는 은전 500냥과 장사 미천을 주겠다. 이것으로 상회를 여러 가문을 일으켜라. 둘째 아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은전 500냥이면 큰 장사를 시작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지요. 아버지, 이토록 큰 돈을 주시옵니까? 정녕 감사합니다. 둘째 아들도 감격하여 절을 올렸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서로를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평생을 편안히 살 수 있는 재산을 받았으니 기쁠 수밖에 없었지요. 방 안에는 흐뭇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지요. 첫째와 둘째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막내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형들의 상속 이야기는 끝이 났는데 막내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이 없었던 것입니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막내야. 예, 아버지. 막내 아들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게 줄 것은 따로 있다. 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집에서 서쪽으로 한 시진을 걸어가면 산자락이 나온다. 그 깊은 곳에 오래된 무덤이 하나 있느니라. 무덤 말씀입니까?
막내 아들이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그렇다. 그 무덤이 내 몫이다.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첫째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둘째를 쳐다보았습니다. 둘째도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요. 첫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제사도 끊긴 묘가 아니던가. 둘째도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습니다. 그저 풀만 무성한 헛땅이지. 두 사람에게 그 무덤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쓸데없이 관리만 해야 하는 짐처럼 여겨졌지요. 막내 아들은 세 형제 중 가장 말수가 적고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책을 가까이 했고 남과 다투는 법이 없었지요. 형들이 재산을 늘리려 분주할 때도 막내 아들은 조용히 글을 읽고 학문을 닦았습니다. 막내 아들은 과거의 뜻을 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을의 작은 서당을 여러 가난한 집 아이들을 가르쳤지요. 부유한 양반 자제들은 큰 서당에 갔지만 막내의 서당에는 머슴의 아들, 상인의 딸, 농부의 자식들이 왔습니다. 속수는 적었지만 막내 아들은 한 명 한 명 정성껏 가르쳤지요. 막내 아들의 부인도 남편을 닮아 온화하고 성실한 성품이었습니다. 시집 온 지 3년이 되었지만 시댁 어른들께 한 번도 불평을 한 적이 없었지요. 비록 3년째 아이가 없어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으나 그 또한 하늘의 뜻이라 여기며 묵묵히 견뎠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의 서당 일을 도왔습니다. 특히 여자아이들에게 언문을 가르치고 바느질과 예절을 알려주었지요. 당시로서는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여자아이들도 글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 부부의 생각이었습니다. 글을 아는 것은 남녀가 따로 없습니다. 모두가 배워야 합니다. 며느리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딸을 둔 어미들은 고마워했지요. 아버지는 막내 부부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실망도 불만도 없었습니다. 다만 담담하게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지요.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막내 아들이 공손히 말했습니다. 방문 밖에 있던 막내 며느리도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일었습니다. 오랜 세월 이 순간을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진정 귀한 것을 알아볼 눈은 바로 이 막내 부부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이튿날 아침 아버지는 막내 아들만을 따로 불렀습니다. 형들은 벌써 자신들이 받은 재산을 돌아보러 나간 뒤였지요. 막내 아들은 아버지의 방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막내야, 앉거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더 약해져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아버지 곁에 공손히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막내 아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평생 한 가지 숨긴 일이 있다. 말씀하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해마다 홀로 그 무덤에 재를 올려왔느니라. 막내 아들은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해마다 어디론가 혼자 떠났던 날들이 떠올랐지요. 그때마다 아버지는 급한 일이 있다고만 하셨습니다. 형들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오직 나만이 그 일을 해왔느니라. 어찌하여 그리하셨습니까? 아버지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는 깊은 무게가 실려 있었지요. 이 무덤은 때가 올 때까지 지켜야 하는 것이다. 때가 올 때까지라 하셨습니까? 막내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그러니 너는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라. 이유를 묻지 말고 다만 약속을 지켜라.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막내 아들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아버지. 며칠 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삼 형제는 정성껏 상례를 치렀지요. 그러나 장례가 끝나자 형들은 각자의 일로 분주해졌습니다. 첫째는 받은 논밭을 돌아보며 농사 계획을 세웠고, 둘째는 은전을 들고 한양으로 올라가 장사 미천을 마련했지요. 막내 아들은 서당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아침에는 남자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고, 오후에는 며느리가 여자아이들에게 언문을 가르쳤습니다. 저녁이 되면 부부는 작은 텃밭을 일구었지요. 그러면서도 막내 아들은 서쪽 산자락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해질 무렵 막내 아들은 혼자 산을 향해 걸었습니다. 한 시진을 걸어 도착한 곳은 깊은 산속이었지요. 나무들이 빼곡히 들어선 그곳에서 막내 아들은 한참을 헤맸습니다. 그러다 문득 풀숲 사이로 낮은 봉분이 보였지요. 이곳이로구나. 막내 아들은 무덤 앞에 섰습니다. 봉분은 풀에 덮여 있었고 비석은 이끼로 뒤덮여 글씨조차 희미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무덤 자리만큼은 정갈했지요. 아버지께서 손수 돌보셨구나. 막내 아들은 무릎을 꿇고 무덤 앞에 풀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막내 며느리였지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찌 이곳까지 왔소? 서방님 혼자 두고 어찌 집에만 있겠습니까? 두 사람은 말없이 무덤을 정리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무덤은 한결 말끔해졌지요. 막내 며느리가 비석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이끼를 닦아냈습니다. 그러나 글씨는 너무 오래되어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신지 알 수 없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막내 아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자세히 말씀하지 않으셨소. 다만 귀한 분이라 하셨지요. 귀한 분이시라면. 며느리가 무덤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왜 이리 깊은 산속에 계실까요? 그것은 막내 아들도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그날부터 무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서당 일을 마친 뒤 해가 지기 전에 산을 올랐지요. 무덤 주변의 풀을 뽑고 떨어진 나뭇가지를 치웠습니다. 며느리도 남편을 따라 산에 올랐습니다. 낮에는 아이들에게 언문을 가르치고 저녁에는 무덤에 올릴 정화수를 준비했지요. 아버님께서 평생 지키신 자리입니다. 우리도 그리해야 합니다. 며느리의 말에 막내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쁜 일상이었지만 두 사람은 무덤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텃밭을 돌보고 그 틈에 무덤까지 챙겼지요. 어느 날 마을 사람 하나가 산에서 내려오는 막내 부부를 보았습니다. 저게 무슨 일인가? 저 깊은 산에 무덤이라도 있나? 소문은 금세 퍼졌습니다. 첫째와 둘째도 그 이야기를 들었지요. 첫째 며느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시동생 내외가 허시를 하고 있다지 않습니까? 주인도 모르는 무덤을 돌본다니. 둘째 며느리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것도 저리 깊은 산속에 말입니다. 차라리 그 힘으로 서당을 크게 지을 일이지. 하지만 막내 부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막내 며느리가 무덤 앞에 앉아 비석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햇빛이 비석에 비스듬히 비치자 희미하게 글자의 흔적이 보였지요.
그러나 여전히 알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이분은 분명 귀한 분이십니다.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찌 그리 생각하시오? 막내 아들이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무덤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이 자리를 보십시오. 산의 기운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런 명당에 묻히신 분이 보통 분이실 리 없습니다. 막내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아버지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소. 귀한 분이라고. 며느리가 무덤을 향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숨긴 것이지 잊힌 것은 아닙니다. 때가 오면 드러날 것입니다. 그녀의 말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첫째와 둘째는 받은 재산으로 살림을 일으키느라 분주했습니다. 첫째는 논밭에서 거둔 곡식으로 재산을 불렸습니다. 소를 한 마리 더 사들였고 마을 사람들을 고용해 농사를 지었지요. 올해도 풍년이구나. 이대로라면 몇 년 안에 땅을 더 살 수 있겠어. 첫째는 흡족한 표정으로 곳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집에는 곡식이 쌓이고 부인은 비단 옷을 입었습니다. 둘째는 한양에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비단과 곡물을 사고 팔며 돈을 벌었지요. 은전이 불어나자 더 큰 상회를 차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미천이 이리 쓸모가 있을 줄이야. 두 형제는 만날 때마다 서로의 성공을 자랑했습니다. 그에 비해 막내 아들의 살림은 여전히 넉넉지 않았습니다. 서당에 오는 아이들은 대부분 가난한 집 자식들이었지요. 속수로 받는 것이라고는 쌀 한 돼, 나물 한 광주리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막내 부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저녁에는 텃밭을 돌보았습니다. 그 틈에 무덤까지 챙기느라 하루하루가 바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첫째와 둘째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막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막내는 요즘 뭘 하고 지낸다더냐? 첫째가 물었습니다. 거지 자식들이나 가르치며 근근히 산다지 않나. 둘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산속 무덤이나 돌보고 다닌다더군. 참으로 한심한 일이야. 첫째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나저나 시동생 댁은 아직도 아이가 없지 않습니까? 둘째 며느리도 가세했습니다. 벌써 3년이 넘었는데 말입니다. 재산도 없는데 대를 이을 자식도 없으니 참으로 기구한 팔자입니다. 형들과 형수들은 막내 부부를 불쌍히 여기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우쭐해했습니다. 자신들은 재산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막내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막내 부부가 매일 가르치는 아이들이 그들을 은인이라 부른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이 그들의 성실함을 높이 산다는 것을 말입니다. 진정 귀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이 되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아버지가 제를 올리던 바로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되자 막내 아들은 며느리와 함께 제물을 준비했지요. 아버지께서 어떻게 제를 올리셨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소만 정성을 다하면 될 것이요. 막내 며느리는 제사상을 정성껏 차렸습니다. 햅쌀로 지은 밥, 정갈하게 씻은 과일, 그리고 정화수 한 그릇을 준비했지요. 비록 넉넉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있는 것 중 가장 좋은 것으로 차렸습니다. 그날은 마침 서당에 아이들이 오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아침 일찍 아이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일이 있어 일찍 마치겠다. 너희는 집에 가서 복습을 하거라.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평소와 달리 선생님의 얼굴이 진지했기 때문이지요. 해가 지기 전 막내 부부는 재물을 이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무덤 앞에 도착하자 막내 아들은 조심스럽게 재물을 차렸습니다. 며느리는 그 옆에서 정화수를 올렸지요. 이 무덤에 계신 분께서 누구신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막내 아들이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하오나 저희 아버지께서 평생 지키신 자리입니다. 이제 그 뜻을 받들어 저희가 이 자리를 지키고자 합니다. 며느리도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부디 저희의 정성을 받아 주소서. 두 사람은 정성껏 절을 올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무잎을 흔들었지요. 마치 무덤의 주인이 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무엇이 말이오? 제를 올리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마치 무언가 옳은 일을 한 것 같습니다. 막내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같은 느낌이오. 비록 이유는 모르지만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소. 그날 이후 막내 부부는 해마다 같은 날 같은 방식으로 제를 올렸습니다. 서당일이 아무리 바빠도 날씨가 아무리 굳어도 거르지 않았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산을 올랐습니다. 이유를 몰라도 약속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무덤을 돌본 지 3년째 되던 해, 조정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권력을 쥐고 있던 대신들이 물러나고 새로운 세력이 조정을 장악한 것이지요. 왕께서도 새로운 정치를 펼치겠다는 뜻을 밝히셨습니다. 마을에도 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조정이 바뀌었다지? 그렇다네. 이번에는 크게 달라질 것 같다네.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변화는 서서히 나타났습니다. 이전 정권에서 금기시되던 일들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기 시작했지요.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이름이 다시 불리고 잊혔던 공이 기억되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에 올라갔던 둘째 아들이 마을로 돌아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요즘 조정에서는 옛 기록을 다시 살핀다더군. 잘못 기록된 것을 바로잡겠다고 하시네. 어떤 기록을 말인가? 첫째가 물었습니다. 왕실과 관련된 일들이라더군. 특히 선왕 때 일어난 일들을 자세히 조사한다고 하네. 막내 아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문득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때가 올 때까지 지켜야 한다. 혹시 그 때가 온 것일까? 막내 아들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도 남편의 말을 듣고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그날 밤 서당 일을 마친 뒤 막내 부부는 다시 무덤을 찾았습니다. 달빛 아래 무덤은 고요했습니다. 두 사람은 무덤 앞에 앉아 조용히 기도했지요. 때가 왔다면 부디 이 자리가 드러나게 해 주소서. 바람이 불어와 나무를 흔들었습니다.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지요.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한양 대궐 안에서는 조용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왕께서는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며 가장 먼저 옛 기록을 정리하라 명하셨습니다. 특히 선왕 때 일어난 일들을 자세히 살피라고 하셨지요. 승지들이 오래된 문서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늙은 내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신이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사옵니다. 말해 보거라. 선선왕 때 목숨을 바쳐 전하를 구한 충신이 계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사옵니다.
왕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느냐? 신의 스승께서 돌아가시기 전 하신 말씀이옵니다. 그분의 공이 컸으나 정치적 이유로 기록에서 지워졌다 하셨나이다. 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승지를 불렀지요. 선선왕 시절의 기록을 모두 가져오너라. 특히 영모 사건과 관련된 문서를 빠짐없이. 며칠 뒤 승지들이 먼지 쌓인 문서들을 들고 왔습니다. 왕은 밤을 새워 그 기록들을 살폈습니다. 그러다 한 대목에서 멈추었지요. 영모를 미리 알려 선왕의 목숨을 구한 자 있으나 그 이름을 기록할 수 없음. 왕이 물었습니다. 왜 이름을 기록하지 못했느냐? 한 늙은 대신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 당시 영모에 연루된 자들의 세력이 막강했사옵니다. 그 충신의 이름을 드러내면 그와 연이 닿은 가문까지 화를 입을 것이 분명했지요. 그래서 은밀히 묻고 이름은 지우되 무덤만은 지키도록 했다 하옵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는 자가 있느냐? 기록에는 없사옵니다. 다만 대신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일을 맡은 가문이 있었다는 이야기만 전해집니다. 왕은 즉시 명을 내렸습니다. 각 고을에 전교를 내리거라. 선선왕 때 은밀히 관리해 온 무덤이 있는지 조사하라. 전교는 팔도로 퍼져나갔습니다. 막내 아들이 사는 고을에도 그 소식이 전해졌지요. 어느 봄날 관아에서 사람들이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고을 어른께서 명을 내리셨다. 산자락 일대에 오래된 무덤이 있는지 살피라 하셨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무덤이라면 서쪽 산자락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아, 그 무덤 말인가? 주인도 모르는 묘라고 들었는데. 관아의 관리가 물었습니다. 그 무덤을 누가 관리하고 있느냐? 막내 도령내외가 돌보고 있사옵니다. 막내 아들의 이름이 거론되었습니다. 관리들은 즉시 막내 아들을 찾았습니다. 마침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던 막내 아들은 황급히 나왔지요. 소인을 찾으셨습니까? 내가 서쪽 산자락의 무덤을 돌보고 있다지. 그러하옵니다. 관리가 다그쳐 물었습니다. 그 무덤이 언제부터 있었으며 누구의 묘인지 아느냐? 막내 아들은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소인의 아버지께서 평생 그 무덤을 지키셨습니다. 돌아가시며 그 일을 소인에게 맡기셨지요. 그러나 무덤의 주인이 누구신지는 알지 못합니다. 내 아버지는 어찌하여 그 일을 했느냐? 때가 올 때까지 지켜야 한다 하셨습니다. 관리들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때가 올 때까지라. 그들은 막내 아들에게 무덤으로 안내하라 명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관리들을 이끌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한 시진을 걸어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관리들은 무덤을 둘러보았습니다. 과연 명당이로군. 한 관리가 비석을 살펴보았습니다. 글씨는 희미했지만 자세히 보니 몇 글자가 보였지요. 이것은 왕실에 보고해야 할 일이다. 관리들은 서둘러 한양으로 장계를 올렸습니다. 막내 아들은 집으로 돌아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때가 온 것 같소. 며느리도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3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무덤 앞에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마을에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첫째와 둘째도 그 소식을 들었지요. 막내가 관아 사람들을 만났다지?
그 헛된 무덤 때문이란다. 첫째와 둘째는 여전히 그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한양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양에서 온 왕실의 사신이 고을에 도착했습니다. 사신은 직접 그 무덤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고을원님과 함께 산으로 올라갔지요. 막내 아들도 함께 가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무덤 앞에서 사신은 오랫동안 비석을 살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이곳이 바로 그 무덤입니다. 사신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원님도 황급히 따라 절을 올렸지요. 막내 아들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감히 여쭙겠습니다. 이 무덤의 주인이 누구신지 알 수 있겠습니까? 사신이 엄숙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분은 선선왕 때 영모를 미리 알려 왕의 목숨을 구한 충신이시다. 충신이라 하셨습니까? 그렇다. 당시 간신들이 왕을 해하려 했으나 이분이 목숨을 걸고 그 사실을 알렸다. 덕분에 왕께서는 무사하셨으나 사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모에 연루된 자들의 세력이 너무 컸다. 그들은 조정의 높은 자리에 있었고 그 뿌리가 깊었지. 이분의 이름을 드러내면 이분과 연이 닿은 모든 이가 죽임을 당할 터였다. 막내 아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왕께서는 눈물을 머금고 결정하셨다. 이분의 이름을 기록에서 지우되 무덤만은 은밀히 지키도록 하셨지. 그것이 너의 가문에 맡겨진 것이다. 막내 아들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평생 홀로 그 일을 해왔는지, 왜 형들에게조차 알리지 않았는지, 왜 때가 올 때까지라고 하셨는지를 말입니다. 사신이 막내 아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셨느냐? 3년 전입니다. 그렇다면 너는 3년 동안 이 무덤을 지켜왔구나. 그러하옵니다. 아버지의 명을 받들었을 뿐입니다. 사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연 충이의 집안이로다. 사신은 막내 아들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선선왕 시절 조정에는 간신배들이 득세하고 있었다. 그들은 왕을 허수아비로 만들려 했지. 막내 아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을 시해하려는 음모가 꾸며졌다. 그것을 알게 된 이가 바로 이 무덤의 주인이시다. 어찌 알게 되셨습니까? 그분은 궁궐 안에서 일하는 낮은 벼슬아치였다. 우연히 간신들의 대화를 엿듣게 된 것이지. 사신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분은 목숨을 걸고 왕께 달려가 그 사실을 고했다. 왕께서는 즉시 대비하셨고 영모는 실패로 돌아갔지. 그렇다면 큰 공을 세우신 것이 아니옵니까? 그렇다. 마땅히 큰 상을 내리고 이름을 기록에 남겨야 했다. 사신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나 문제가 있었다. 영모를 꾸민 자들 중 일부는 도망쳤고 그들의 일당이 여전히 조정 곳곳에 숨어 있었지. 그렇다면 그 충신의 이름을 드러내면 복수의 칼날이 그분과 그 가족을 향할 것이 분명했다. 아니, 그분을 알고 있는 모든 이가 위험에 처할 터였지. 막내 아들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선왕께서는 가슴 아픈 결정을 내리셨다. 그분의 공을 인정하되 이름은 숨기고 무덤만은 제대로 모시도록 하셨지. 그것이 저희 가문에 맡겨진 것이옵니까? 그렇다. 내 조상께서 선왕을 모시던 충신이셨다. 선왕께서는 믿을 수 있는 이에게 그 일을 맡기셨고 그것이 대대로 내려온 것이다.
자신이 무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 영모의 잔당들은 모두 사라졌고 새로운 시대가 왔지. 이제는 이분의 이름을 드러내도 안전하다. 막내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하옵니까? 그렇다. 이제 때가 온 것이다. 너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때가. 며칠 뒤 왕실에서 정식 조사단이 내려왔습니다. 고을원님은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첫째와 둘째도 그 자리에 있었지요. 조사단의 책임자가 물었습니다. 이 무덤을 누가 지켜왔는지 아는 사람이 있느냐? 마을의 한 노인이 나섰습니다. 예전부터 막내 도령의 아버님께서 해마다 산에 오르시는 것을 보았사옵니다.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소인이 젊었을 적부터 보았으니 30여 년은 좋게 넘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증언했습니다. 막내 도령께서도 3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무덤을 돌보았사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산을 오르셨습니다. 조사단은 막내 아들을 불렀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 일을 하시며 무엇이라 하셨느냐? 막내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때가 올 때까지 지켜야 한다 하셨습니다. 이유를 묻지 말고 다만 약속을 지키라 하셨지요. 너는 그 말씀을 따랐느냐? 그러하옵니다. 비록 무덤의 주인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으나 아버지의 명이기에 따랐습니다. 조사단의 책임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정녕 지혜로운 분이셨구나. 그리고는 첫째와 둘째를 향해 물었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알고 있었느냐? 첫째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상속을 나누실 때 그 무덤 이야기를 하셨사옵니다만. 둘째도 덧붙였습니다. 저희는 그것이 그저 쓸모없는 땅인 줄만 알았습니다. 조사단의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세 아들 중 누가 이 일을 맡을 만한 사람인지 정확히 아셨구나. 첫째와 둘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막내에게 준 것이 진정 무엇이었는지를 말입니다. 조사단은 며느리도 불렀습니다. 내가 막내의 부인이냐? 그러하옵니다. 너도 이 일을 함께 했다지. 며느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남편을 따라 무덤을 돌보았을 뿐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기에 했습니다. 아이를 가르치느라 바쁠 텐데 어찌 그 일까지 했느냐? 바쁘다고 해서 맡은 일을 소홀히 할 수는 없었습니다. 조사단의 책임자는 감탄했습니다. 과연 귀한 것을 아는 부부로다. 그날 조사단은 한양으로 돌아가 왕께 모든 것을 보고했습니다. 왕은 그 보고를 듣고 크게 기뻐하셨지요. 충신의 무덤을 3대에 걸쳐 지켜온 가문이라. 참으로 기특하도다. 왕실 조사단이 마지막으로 막내 부부를 따로 불렀습니다. 너희에게 묻겠다. 이 일을 하며 무엇을 바랐느냐? 막내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이 일을 했느냐? 아버지의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조사단의 책임자가 며느리를 향해 물었습니다. 부인도 같은 마음이었느냐? 며느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저 맡겨진 자리였을 뿐입니다. 남편이 해야 할 일이라면 제가 함께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힘들지 않았느냐? 서당 일도 바쁠 텐데. 며느리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이유를 몰라 막연했습니다. 하나 무덤을 돌볼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편안했다니? 예.
마치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비록 누구신지 몰라도 귀한 분을 모시고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조사단의 책임자는 감탄했습니다. 과연 하늘이 너희를 택한 것이로다. 그리고는 막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무덤의 주인이 밝혀졌다. 어떤 마음이 드느냐? 막내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께서 왜 그리 조심스러워 하셨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평생을 홀로 그 무게를 지고 사셨구나 생각하니 막내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조사단의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충신의 무덤을 지키셨고 너희는 아버지의 뜻을 지켰다. 이것이 진정한 충이이니라. 보름 뒤 한양에서 큰 행차가 고을로 내려왔습니다. 왕의 교지를 가지고 온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구경했지요. 고을 원님이 교지를 받들어 읽었습니다. 왕께서 이르시기를 선선왕 때 목숨을 바쳐 나라를 구한 충신의 무덤을 30여 년간 지켜온 가문이 있으니 이는 참으로 귀한 일이로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 충신의 이름은 김원성이니 궁궐의 낮은 벼슬아치로 있다가 영모를 알아채어 왕께 고하였도다. 그 공으로 나라가 보전되었으나 정치적 이유로 이름을 숨길 수밖에 없었느니라. 막내 아들은 비로소 그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30여 년 동안 지켜온 그분의 이름을 말입니다. 교지가 이어졌습니다. 이제 때가 왔으니 충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 무덤을 정식으로 단장하라. 또한 그 무덤을 지켜온 가문을 표창하노라. 사신이 막내 아들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대 앞으로 나오너라. 막내 아들이 떨리는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왕께서 그대에게 관직을 내리신다. 오늘부터 그대는 정구품 참봉의 벼슬을 받느니라. 막내 아들이 황급히 절을 올렸습니다. 황송하옵니다. 또한 그대의 가문을 충의 가문으로 기록에 남기노라. 대대로 그 이름이 전해질 것이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가난한 서당 훈장이었던 막내의 서방이 관직을 받다니 모두가 놀라워했지요. 사신이 다시 말했습니다. 무덤은 왕실에서 정식으로 단장할 것이다. 비석을 새로 세우고 제사도 왕실에서 지낼 것이니라. 그리고는 막내 며느리를 향해 말했습니다. 부인께서도 남편을 도와 충의를 지키셨으니 이 또한 기특하도다. 왕께서 특별히 하사품을 내리신다. 며느리에게는 비단과 은자가 전해졌습니다. 사신은 마을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 부부는 가난해도 일을 저버리지 않았고 바빠도 맡은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으니 참으로 귀감이 되는 이들이로다. 첫째와 둘째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자신들은 재산을 받아 잘 살았지만 아무런 명예도 이름도 남기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반면 막내는 무덤 하나를 받았을 뿐인데 이제 관직을 받고 충의 가문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첫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진정 귀한 것을 막내에게 주셨구나. 둘째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지켜야 할 것은 다르다는 아버지의 그 말씀을 말입니다. 교지를 받은 지 보름이 지난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평소와 달리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음식 냄새만 맡아도 울렁거렸지요. 마을의 한 노파가 그 모습을 보고 알아차렸습니다. 부인, 혹시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3년을 기다렸는데 의원을 불러보시오. 소인의 눈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의원이 와서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복덩이를 가지셨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막내 아들이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소식을 들은 것이지요. 정령입니까? 그렇습니다, 서방님. 아이를 가졌습니다. 부부는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3년을 기다렸던 아이였습니다. 무덤을 돌보며 은밀히 기도했던 소원이었지요. 그날 저녁 부부는 무덤을 찾았습니다. 김원성 어른,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막내 아들이 무덤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며느리도 눈물을 흘리며 절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상한 일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막내 아들이 가르쳤던 제자 중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이미 장성하여 한양에서 벼슬을 하고 있는 제자였지요. 훈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내가 어찌 이곳까지 왔느냐? 훈장님께서 교지를 받으셨다는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제가 훈장님께 배운 것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제자는 큰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얼마 안 되지만 받아주십시오. 훈장님 덕분에 제가 오늘이 있습니다. 막내 아들이 사양했지만 제자는 완강했습니다. 훈장님께서는 가난한 저를 거두어 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보답할 때입니다. 그 소문이 퍼지자 다른 제자들도 찾아왔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가르쳤던 여자아이 하나는 좋은 집안으로 시집을 갔는데 그 집안에서 답례품을 보내왔지요. 은사님께서 저에게 그를 가르쳐 주지 않으셨다면 오늘의 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며칠 사이에 집안에 쌀과 곡식이 쌓였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이것이 모두 복입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한편 첫째와 둘째는 여전히 재산이 많았습니다. 첫째는 땅을 더 사들였고 둘째는 한양에서 큰 상회를 운영했지요. 두 사람 모두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막내 가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막내는 관직을 받았고 충의 가문으로 기록되었으며 이제 아이까지 가졌습니다. 게다가 옛 제자들이 찾아와 은혜를 갚고 있었지요. 어느 날 마을 잔치가 열렸습니다. 막내 아들의 참봉 임명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했지요. 막내 서방은 평소에도 선행을 많이 하셨으니 당연한 일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며 한 푼도 받지 않은 적이 많았지요. 무덤을 지키는 일도 참으로 성실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막내 부부를 칭찬했습니다. 첫째와 둘째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형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지요. 잔치가 끝난 뒤 첫째와 둘째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 같네. 첫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 중 무엇이 진짜 값진 것이었는지. 이제야 알겠네. 둘째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는 재산을 받아 편하게 살았지만 막내는 명예를 얻었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지 않은가. 첫째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할까? 막내는 충의 가문으로 기록되어 대대로 이름이 전해질 텐데. 둘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산은 다 쓰면 끝이지만 명예는 영원히 남는 법이네. 두 사람은 부러움과 후회가 뒤섞인 마음으로 술잔을 비웠습니다.
그들에게는 재산이 있었지만 공도 없고 이름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반면 막내는 무덤 하나를 받았을 뿐인데 모든 것을 얻었지요. 며칠 뒤 형들은 막내를 찾아왔습니다. 막내야. 첫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십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 진정 귀한 것이었구나. 둘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았다. 미안하다. 막내 아들이 형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님들께서 잘못하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는 아버지의 명을 따랐을 뿐입니다. 형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습니다. 무덤은 왕실의 명으로 새롭게 단장되었습니다. 비석에는 충신 김원성지묘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새겨졌지요. 막내 아들은 벼슬을 받아 관아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낮은 벼슬이었지만 백성들을 위해 정성껏 일했습니다. 서당은 며느리가 계속 이어갔습니다. 아이를 가진 몸이었지만 여자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멈추지 않았지요. 제가 배운 것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는 것이 은혜를 갚는 길입니다. 며느리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그해 가을, 막내네 집에는 풍년이 들었습니다. 작은 텃밭이었지만 채소가 지천으로 열렸지요. 곡식도 예년보다 2배나 많이 수확되었습니다. 이것도 복입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김원성 어른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양에서 막내의 서방의 명성이 퍼졌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치고 충신의 무덤을 30여 년간 지킨 가문이라는 소문이었지요. 이는 대신들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믿을 만하다. 어느 날 큰 벼슬아치가 막내 아들을 찾아왔습니다. 내 손자를 그대에게 맡기고 싶다. 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됨을 가르쳐 달라. 막내 아들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소인은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 말에 벼슬아치는 오히려 감탄했습니다. 과연 소문대로 욕심이 없는 사람이로다. 그리고는 큰 돈을 시주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가난한 아이들을 더 많이 가르치게. 막내 아들은 그 돈으로 서당을 넓혔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찾아왔고 며느리도 더 많은 여자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었지요. 겨울이 되어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산파가 나오며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쌍둥이입니다. 아들 둘입니다. 막내 아들은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쌍둥이라니. 두 아이 모두 건강했고 마을에는 기쁨이 가득했지요. 하늘이 주신 복덩이들이로다. 마을 사람들이 축하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아이들을 안고 무덤을 찾았습니다. 새로 단장된 무덤은 햇빛을 받아 빛났습니다. 비석의 글씨가 선명했지요. 김원성 어른, 저희 아이들입니다. 어른의 은덕으로 이 아이들을 얻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며느리도 옆에서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귀한 것은 알아보는 눈보다 지켜주는 손을 먼저 찾는 법입니다. 그녀의 말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몰랐을 때도 지켰습니다. 그저 맡은 바를 다했을 뿐입니다. 막내 아들이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무덤 위로 석양빛이 비쳤습니다. 막내 부부는 두 아이를 안고 천천히 산을 내려왔지요. 그들의 뒤로 길게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넷이 함께 걷는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저녁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막내네 집에도 따뜻한 불빛이 켜졌지요. 가난했지만 복된 집, 욕심은 없었지만 모든 것을 얻은 집이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때를 아는 사람, 묵묵히 지키는 사람에게 하늘은 복을 내린다. 막내 부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30여 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묵묵히 해냈지요. 그 성실함이, 그 정성이 결국 하늘을 감동시켰습니다. 복은 요란하게 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찾아옵니다. 착하게 살면 복이 들어옵니다. 정직하게 살면 하늘이 지켜줍니다. 이것이 바로 막내 부부가 우리에게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